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의 서경천 사무장입니다. 얼마 전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및 인출책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진술들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이 돼서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들에게 가장 좋은 케이스는 법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 혹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케이스를 보면 고수익 알바 해서 수익을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연루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일종의 로맨스 스캠과 유사하게 채팅 사이트 같은 데서 친분을 막 쌓은 다음에 송금을 부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와 친분을 쌓아가던 차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지금 나는 해외에서 사업 중인데 지금 국내에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세금 문제랑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반 비용의 문제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내에서 돈을 좀 입금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믿을 사람이 너뿐이다. 이런 식으로 송금을 부탁을 합니다. 자, 의뢰인은 그의 요청에 따라서 대여섯 번에 걸쳐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송금하거나 타인에게 전달을 하셨고요.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금액과 횟수가 적지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저희 포유에서 시작부터 사건을 진행하면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내서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과거부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을 변호해드리면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사례들을 보면 시작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업체, 경매 업체, 혹은 변호사 사무실까지 사칭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지시하다가 갑자기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이번 저희 의뢰인의 경우처럼 평소에 친분을 쭉 쌓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업무인 줄 모르고 그냥 범죄에 연루되게 되시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현금 전달을 부탁한다, 이렇게 되면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싹 거절을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사건 피해 금액도 적지가 않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만약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구속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서 효과적으로 방어를 잘 해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원 단계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같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기간이나 재판 과정의 피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수사 단계는 사건이 종결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서 무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무죄 주장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혐의를 딱 인정을 하고 양형 변론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변론 방법이 될 텐데, 이런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과거부터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그리고 중개소 관리책,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 방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변호를 해왔고요. 다수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왔고요. 경찰 조사부터 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검찰 조사, 형사 재판 등 관련된 모든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으로 억울하게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사건 A부터 Z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